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줌이라든지 펜이라든지 그 다음 언도라든지 리드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CAD를 활용하는 방법들인 거죠. 자, 여기다가 라인이라고 이렇게 직접 쓰고 엔터를 치셔도 돼요. 또는 L만 쓰고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엔터와 스페이스바, 즉 명령어는 엔터와 스페이스바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쓰고 스페이스바, L 쓰고 스페이스바,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편한 걸 쓰시면 돼요. 풀 커맨드를 쓰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것보다 단축 명령어를 쓰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조금 편해요. 그럼 엔터가 편할까요? 스페이스바가 편할까요? 네, 스페이스바가 편해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면적이 제일 넓어요. 키보드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게 스페이스바고, 엄지손가락 자리 있죠. 우리 키보드 좌판 쓸 때 엄지손가락 자리가 스페이스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엔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손가락,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누르면 어지간하면 다 스페이스바에 걸려요. 그래서 L 쓰고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손이 불편하거나 타이핑이 나는 독수리 타법이에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 실제로 봤어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분들은 타이핑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보면 홈에 보면 드로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서랍입니다. 서랍을 열면 여기에 명령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많이 쓰는 라인이나 폴리라인이나 서클, 아크, 렉탱글, 폴리곤, 그 다음에 엘립스, 해치, 이런 명령어들 여기 다 있어요. 누르면 됩니다. 제가 라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명령어가 이렇게 바로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나는 타이핑이 느려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리본 메뉴에 명령어 쓰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명령어를 빨리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현장은 막 정신없이 돌아가요. 근데 내가 독수리 타법 치듯이 이렇게 쓰면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실장님이나 소장님이 화를 내는 거죠. 야, 어느새 우리 도면 그리려고, 이제 화나는 거죠. 최대한 빨리 치시는 연습을 하시니까 빨리 명령을 입력하고 도면을 빨리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도면을 빨리 그리려면 그 각 부위별 크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치수를 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모르죠, 그죠? 창문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방문은요? 몰라요, 그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인테리어 할 거예요. 그러면 침대가 들어가잖아요. 침대 크기는 얼마죠? 싱글이 있고 더블이 있고 그 다음에 울트라 싱글이 있나요? 울트라 더블인가요? 하여튼 크기가 쭉 커지잖아요. 그럼 그 침대의 크기는 어떻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울까요? 재야죠. 다이소 가면은요 5m짜리 줄자 또는 3m짜리 줄자가 있습니다. 한 3,000원 정도 해요.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치수를 재세요. 그리고 치수를 재서 머릿속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들고 다니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치수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실내 건축이잖아요. 눈높이가 높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나 우리 여기 매장 인테리어 좀 해줘. 내 눈높이가 높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돼요.
내가 시야가 넓어야 돼요. 그래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 4조 뭐가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 4조 가장 조금 오래된 거 플랜테리어 들어보셨나요? 플랜테리어. 플랜트가 식물이죠. 뒤에 인테리어. 플랜트하고 인테리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플랜테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내 공간에 식물을 놓아서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그 플랜테리어라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곳곳에 눈에 띄을 거예요. 벽면 전체에다가 잔디를 심어놓은 회사도 그 매장도 있고요. 뭐 조화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은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그 커다란 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한 매장도 있습니다. 플랜테리어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 곡선이요. 아치. 요즘 아치가 또 유행하고 있어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출입구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근데 출입구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놓은 데도 많고요. 벽면이 다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근데 벽면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많아요. 그런 것들. 그런 사조에 예민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 매장인데 우리 젠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젠 스타일로 해주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한 6개월 정도 짧게 유행하고 사라진 건데 이 젠 스타일이 나중에 뭐로 발전하냐면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지만 얘가 플랜테리어예요. 30년 전에 젠 스타일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플랜테리어입니다. 저 젠 스타일이 뭘까요? 저 젠이라는 단어 있죠? 젠이라는 단어는 중국말입니다. 저 젠이 중국말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선입니다. 선. 요거요. 선 스타일. 그 불교의 종파 중에 뭐 저기 그 선종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그 선이요. 선. 참선할 때 선이요. 선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그 중국말로는 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선이라고 하고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젠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 강남에 이제 인테리어 그 젠 스타일로 인테리어 된 고깃집이 있다 그래서 갔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실장님하고 둘이 갔는데 2인분 먹고 바로 도망쳐 나왔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한켠에 대나무 이렇게 쭉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냇물 있죠. 시냇물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나무를 이렇게 쭉 심어 놨더라고요. 마치 절에 가면은 그 나오는 그런 풍경 있죠. 한옥 같은 거 있죠. 한옥 뒤에 후원 가면 있는 그런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젠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플랜테리어인 거죠.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말마다 나가서 보고 오셔야 돼요. 제가 건축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막 강조 안 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해요. 근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고 오세요. 보고 사진 찍어 오세요. 사진 찍어서 자료 정리해 두세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라인 시작점 클릭했습니다. 넥스트 포인트. 자, 다시 라인 퍼스트 포인트에다가 값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어서 시작? 아니요. 다시 시작. 여기서 이와 같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클로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로 가서 닫히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클로즈.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라인. 그리다가 잘못 그렸어요. 언두. 그러면 내가 입력한 것들을 취소할 수 있는데 처음 입력한 첫 번째 포인트까지 전부 다 취소가 가능하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언두는 단축키 컨트롤 Z를 활용할 수 있고, 커맨드에도 언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언두. 그러면 사용했던 명령어를 취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자, 제가 라인을 썼어요. 그 다음에 커맨드에다가 명령어 안 써요. 커맨드에다 명령어 안 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를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또 실행됩니다. 지금 내가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뭔가요? 라인이죠. 그러니까 엔터 누르면 라인이 실행됩니다. 자, 우리 어저께 이 내용은 안 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라인 명령어를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과제물을 하나 풀어봅시다. 이렇게요. 한 요정도? 한 요정도.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 이렇게 글씨를 써보는 겁니다.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요. 7글자. 테두리 글자죠. 예쁘게 못 써도 상관없어요. 저도 저 가짜만 저렇게 쓸 수 있어요. 나부터는 못 써요. 자, 한번 써보시죠. 제가 쭉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켜져 있고 어떤 분들은 꺼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이나믹 인풋, 동적 입력, 줄임말로 DYN 이렇게 부릅니다. 다이나믹 인풋이라 그러는데 이거 단축키가 F12키입니다. 그럼 뭐냐면은요, 라인 명령어를 실행하면, 자, 여기 키보드에, 아니 커서 근처에 뭐가 따라다니죠. 그죠? 보시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이 내용이 여기 커맨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커맨드를 잘 안 봐요. 커서를 더 많이 보지. 그러니까 커서 옆에다가 명령을 넣어버린 겁니다. 요걸 동적 입력이라고 합니다. 이 동적 입력을 쓰시는 분들은 절대좌표가 잘 안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좌표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요. 좌표는 절대좌표가 있고 상대 좌표가 있고 상대 극좌표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쭉 체크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위치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좌표입니다. 우리가 모는 종이 있죠. 평면에다 모는 종이를 쭉 깔아놓고 그 모는 종이의 눈금에 따라서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좌표라고 해요.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자, 보이나요? 모는 종이가 켜져 있는 거? 여러분들 모니터에도 이렇게 모는 종이가 전부 다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내려가면 이렇게 XY 보이시나요? 얘가 원점입니다. CAD는 여기서부터 위치를 따지기 시작해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학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면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수학이라는 게 주로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개념 자체가. 그래서
가로를 x축, 세로를 y축. 그래서 x 얼마, y 얼마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 원점을 여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CAD는 원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x로 얼마 떨어졌는가, 뭐 플러스 방향인가 마이너스 방향인가, y가 플러스 방향인가 마이너스 방향인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좌표는 위치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위치를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 위치를 파악할 때 쓰는 방법이 절대좌표가 있습니다. 이 x, y 이렇게 씁니다. 상대좌표는요 골뱅이를 쓰고 x, y, 상대좌표는요 골뱅이 쓰고 길이를 적고 방향을 이렇게 적습니다. 좀 달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이나믹 인풋을 쓸 때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쓸 때 방법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이나믹 인풋을 쓰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초보자인데 이것까지 외우려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이나믹 인풋을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쓰세요. 어느 정도 CAD가 익숙해졌다. 그럼 그때 가서 쓰세요. 왜냐면 다이나믹 인풋을 쓰면 많이 편해요. 작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헷갈립니다. 자, F12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라인 명령을 실행해 놓고 퍼스트 포인트 눌러보세요. 그러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F12 키를 누르면 금방 파악이 돼요.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자, 이해되시나요? 다이나믹 인풋을 전부 다 오프합니다. 꺼두세요. 다이나믹 인풋을 전부 끄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이나믹 인풋을 쓰세요. 그때는 뭐라고 안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카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카페에 보면 여기 동영상 강좌는 요건 회원가입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해야만 볼 수 있고요. 요 아래에 예제들이 있습니다. 이 예제들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여기 CAD 항목이 있습니다. CAD 항목에 CAD 실습 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 CAD 여러 가지 실습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좌표 예제가 있군요. 자, 이렇게 찾아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새까맣게 되어 있는데 얘가 PNG 파일이라 그래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보시면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토캐드는요 여기다 보시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됐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됐습니다. 오토캐드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됐어요. 유클리드는 수학자 이름입니다. 아유, 어렵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수포자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도 수포자이긴 했지만은.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은요, 이미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했습니다. 모는 종이 그리고 뭐 포물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네, 저 중학교 때 그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포물선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과로 넘어가면 포물선 그리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 유클리드 기하, 즉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 중에 모는 종이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로 세로선 그리고
X좌표, Y좌표, 그리고 모는 종이 읽는 거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가로 방향을 X축이라고 합니다. 세로 방향을 이렇게 Y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는 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문구 하나에 숫자를 하나씩 매겨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위치는 원점에서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3, 즉 X가 2, Y가 3인 지점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점입니다. 1, 2, 3. 근데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3, 1, 2, 3, 4. 네. 마이너스 3, 4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고요. 자, 또, 이 지점은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은요. X가 5, Y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대략 4학년 때 공부합니다. 대략 4학년 때. 제가 기억하는 게 예전에 살던 집이 초등학교하고는 되게 가까웠어요. 근데 문방구하고 한 1k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방구 한 번 가려면은 그 차 끌고 나가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등교하는데 갑자기 아들내미가 모는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막 등교하다가 엄마 모는 종이 가져오라 그랬는데 등교하다 말고 차 끌고 나가서 그 문방구까지 전력 질주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다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4학년 때였어요. 와이프랑 이제 둘이 이제 숨고르면서 왜 모는 종이가 왜 필요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언뜻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좌표 공부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드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원점입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끌고 가면 자, 보이시죠? 좌표하고 원점하고. 자,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고, 자, X방향, Y방향으로 커서를 갖다 대니까 X가 플러스, Y가 플러스, Z는 0. 왼쪽으로 가니까, 이거, X 마이너스, Y 플러스. 밑으로 내리니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다시 오른쪽으로 가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나오는 것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작업하는데 어디가 가장 편한가요? 암산하기 뭐 어떤 게 편한가요? 그렇죠. X 플러스 Y 플러스가 제일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원점을 좌하단에 놓고 여기만 쓰는 겁니다. 여기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위치를 몰라요. 여기서 X가 100이고 Y가 100인 지점을 우린 이 모는 종이를 가지고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캐드는 찾아요. 시키면 찾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X가 100이고 Y가 150인 지점을 입력하면 캐드는 찾아줘요. 그냥 시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캐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공부했어요. 타원의 방정식도 공부했고요. 다 공부했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기억이 나냐면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의 위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이 나요.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 공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식은 안 써요. 공식은 이미 캐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활용하는 거고요. 우리 보고 공식을 증명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공식을 응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라인 해보죠.
자, 라인. 자, 쭉 끌고 올라가죠. 보기 좋게. 여기다 직접 쓰는 겁니다. 자, 스페이시 P는 입력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풋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그죠? 입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포인트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점이거든요. 그런데 의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옵니다. 뭐라고 의역해요? 첫 번째 좌표를 입력해주세요. 포인트가 점이 아니고 좌표란 뜻입니다. 첫 번째 좌표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x가 0이고 쉼표 y가 0입니다. 그럼 금방 짐작하겠죠.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x가 100이고 y가 0인 지점을 입력해주세요. 어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x가 100이고 y가 100인 점을 찾아주세요. x가 0이고 y가 100인 지점을 찾아주세요. x가 0이고 y가 0인 지점을 찾아주세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네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보시면 요렇습니다. 10, 10,10 40, 10 여기는 40, 20 30, 20 30, 30 20, 30 20, 20 그 다음에 10, 20 자, 좌표 읽을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기존에 있는 건 다시 지우고, 자, 라인 시작점은 10, 10 그 다음 30, 10 30, 20 그 다음 아니네요. 컨트롤 Z 40, 10 40, 20 30, 20 30, 30 20, 30 그 다음 20, 20 10, 20 그리고 10, 10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제가 그려봅니다.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라인 15, 15 그 다음 95, 15 그 다음 95, 65 그 다음 15, 65 마지막은 클로즈. 다시 라인 25, 25 그 다음 25, 55 그 다음 85, 55 그 다음 85, 25 마지막은 클로즈. 라인 35, 35 75, 35 그 다음 75, 45 그 다음 35, 45 마지막은 클로즈. 자,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하신 거 맞죠? 이번엔 상대좌표입니다. 상대좌표는요, 앞에 골뱅이를 씁니다.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절대적인 좌표가 아니고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우리도 상대좌표와 절대좌표를 씁니다. CAD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를 씁니다. 우리가 절대좌표를 쓴다고요? 어디가 원점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죠. 우리는 위도와 경도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독도는 우리 땅에 보면은 동경 182, 북위 37,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위치를 나타내고 있죠. 이게 절대좌표입니다. 이게 절대좌표예요. 시청의 위치는 동경 얼마, 그 다음에 북위 얼마, 이렇게 위치가 나타나겠죠. 그죠? 이거는 절대좌표입니다. 근데 상대좌표는 이런 거죠.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저 문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청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청까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보통은 우린 다 상대좌표를 쓰는 거죠. 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위치까지를 측정하는 거니까 대부분 상대좌표를 써요. 여기서 지금 제가 골뱅이 x, y라고 써놨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골뱅이라는 말을 붙으면 상대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방향의 거리, 쉼표 y 방향의 길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쪽이 어딘가요? 여러분들한테 앞쪽은 여기죠. 근데 저한테 앞쪽은 어딘가요? 이쪽이죠. 다르죠. 그죠? 그게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혹시 전쟁 영화 좋아하시나요? 전쟁 영화 안 좋아하시나요? 전쟁 영화에 보시면은요, 12시 방향에 적기 출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시 방향?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12시 방향이 어디지? 6시 방향? 6시 방향 뭐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12시 방향에 뭐 적기가 나타났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 비행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럼 12시 방향은 어디일까요? 시계를 여기다 차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12시 방향은 여기에요. 내가 이쪽을 보고 있어요. 12시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6시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죠. 이게 전쟁 영화에 보면 종종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상대좌표인 거죠. 현재 나를 기준으로, 내가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해되시나요? 그게 상대좌표의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x로 얼마 떨어져 있고 y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거죠. 누구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그게 상대좌표입니다. 그래서 x 방향의 길이 쉼표 y 방향의 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 x가 있고 이 점에 대응하는 y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 대응하는 x가 있고 이 점에 대응하는 y가 있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이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델타 x라고 하고 여기는 델타 y라고 합니다. 델타 x는요, 내가 가야 될 때 x2에서 현재 위치를 빼는 겁니다. 델타 y는요, 내가 가야 될 때에서 현재를 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좀 쉽게 합시다. 여기가 10, 20, 여기가 10, 여기가 20. 그럼 어떻게 돼요? 델타 x는
10이죠. 델타 Y도 10이죠.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방향이죠. 골뱅이 10,10 이렇게 쓰면 돼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선이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맞나요? 방향에 따라서 이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x는 10인 거 알아요. y는 어떨까요? 10에서 10을 빼는 겁니다. 여기가 20에 10이죠. 여기는 10에 10이죠. 10에서 10을 빼니까 얼마가 돼요? 0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다시 봅니다. 이렇게 가요. 아니다. 이렇게 가요. 여기랑 결과물이 똑같아요. 10,0입니다. 근데 방향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상대좌표로 똑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상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요. 저기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게 어떤가요? 똑같죠? 걸어가는 게 똑같아요. 절대적인 좌표로는 틀리겠지만 상대적인 거로 가면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x가 10에서 10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일 때는 x가 무조건 0이 되어버립니다. 대신에 10이 되겠죠.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골뱅이 0, 마이너스 10. 이해되셨나요?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x에서 내가 가야 될 때에서 현재 위치를 빼는 겁니다. 원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상대좌표는 이거예요. 골뱅이 델타 x의 쉼표 델타 y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기법입니다. 이게 상대좌표의 정확한 표기법이에요. 그냥 여기 제가 x, y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x 방향의 길이라고 썼죠. 델타 x가 길이인 거죠. 델타 y가 길이인 거고.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그래서 상대좌표를 더 많이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100, 0, 0, 100, 마이너스 100, 0, 0, 마이너스 100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데요,
첫 번째 좌표에다가 정확한 좌표를 쓰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딱 클릭합니다. 아무렇게나 내 편한 자리에다가 클릭해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라인 이렇게요. 여기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인 자리죠. 그냥 쓰는 겁니다. 왜요?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좌표를 몰라도 되는 겁니다. 골뱅이 100,0 그려진단 말이죠. 절대적인 위치를 몰라도 된단 말이죠. 0,100 마이너스 100,0 0, 마이너스 100 앞에 전부 다 골뱅이 붙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요렇게 생긴 예제가 나옵니다. 크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1번은 뭐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니까 됐고요. 자, 2번은 이거 원점에서 시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자, 보시죠. 라인 골뱅이 80,0 골뱅이 0,20. 자, 이렇게 대각선이죠. X방향, Y방향. 항상 이렇게요. X방향, Y방향.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Y, X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X방향, Y방향. 마이너스 60, 플러스 40이네요. 골뱅이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골뱅이 마이너스 20, 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20, 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0. 마지막은 클로즈.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 아래 과제물이 요건데요. 얘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선의 길이가 직접 나와요.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간격이 10mm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좌표도 나옵니다. 라인 절대좌표 40, 45. 그 다음 골뱅이 선의 길이가 나오니까 조금 더 쉬워요. 190, 0. 골뱅이 0, 130. 골뱅이 마이너스 190, 0. 골뱅이 0, 마이너스 120. 여기서부터 숫자가 10mm씩 줄어듭니다. 골뱅이 180, 0. 골뱅이 0, 110. 자, 골뱅이 마이너스 170, 0.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자, 골뱅이 160, 0. 10mm씩 줄어드는 거 이해되시죠? 0, 90. 마이너스 150, 0. 골뱅이 0, 마이너스 80. 자, 골뱅이 140, 0. 골뱅이 0, 70. 골뱅이 마이너스 130, 0. 다시 한번 0, 마이너스 60. 자, 골뱅이 생략합니다. 자, 120, 0. 그 다음 0, 50. 그 다음 마이너스 110, 0. 그 다음 0, 마이너스 40. 그 다음 100, 0. 그 다음 0, 30. 그 다음 마이너스 90, 0. 그 다음 0, 마이너스 20. 80, 0. 0, 10. 마이너스 70, 0. 자, 다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런데 숫자가 머릿속에 따박따박 들어오던가요? 안 돼요. 저는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시나요? 190, 180, 170. 한 칸 건너 하나죠. 120, 110, 100. 한 칸 건너 하나죠. 뭐가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죠. 그죠? 이 커맨드 라인을 읽으면 다 나와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제물은 치수가 조금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20,20에서 시작했어요. 20,20이라는 좌표에서 시작을 했고, 전체 길이가 122였고, 그 다음 작은 선의 길이가 57입니다. 딱 3개가 들어가요. 자, 보시죠. 라인 20,20, 그 다음 골뱅이 122,0, 아니구나, 57,0, 그 다음 0,122, 마이너스 57,0, 0, 마이너스 57, 122,0, 그리고 122,0, 그 다음 0,57, 마이너스 57,0, 0, 마이너스 122, 57,0, 0,57, 마이너스 122,0, 마지막 클로즈. 숫자 딱 3개 들어가요. 숫자가 3개 들어갑니다. 이때 간격이 7mm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돼요. 자, 이렇게요. 27,27에 시작하고, 자, 27 더하기 7을 하니까 34네요. 34,34. 자, 다시 여기다 7을 더하니까 41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자, 122에서 7을 빼는 게 아니고 14를 뺍니다. 왜 14를 빼야 되냐면, 여기 7mm하고 여기 7mm, 총 14를 빼는 겁니다. 57에서도 마찬가지로 14mm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122에서 10 빼기 14, 그럼 108이네요. 그 다음 빼기 14, 84네요. 그 다음 빼기 14, 70이네요. 자, 그 다음요. 57 빼기 14, 네, 43이네요. 그 다음 빼기 14, 29네요. 자, 다시 빼기 14, 15네요.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얘는 정확하게 절대좌표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 상대좌표로 혹은 마우스로 이렇게 대충 찍어서는 절대로 못 그립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 과제물 같은 경우는 20,20이고 각각의 절대좌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를 그린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여기까지는 그릴 수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못 그립니다. 여기가 40,40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요점은 100,20이니까 그릴 수 있습니다. 요점도 마찬가지. 그럼 요점은 어디일까요? 220,20이 됩니다. 숫자를 더하는 거죠. 요점은 220이 되는 거고, 이 점은 어디일까요? 140에다가 20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60,4
40이 되겠군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각각의 절대좌표를 찾아서 그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요. 라인 20, 20 골뱅이 80, 0 0, 200 마이너스 80, 0 0, 마이너스 80 200, 0 0, 80 마이너스 80, 0 0, 마이너스 200 80, 0 0, 80 마이너스 200, 0 0, 마이너스 80 200, 200 나머지는 전부 다 좌표를 구하는 거죠. 라인 20, 220 골뱅이 200, 마이너스 200 이렇게요. 다시 라인 40, 40 골뱅이 40, 0 0, 40 마이너스 40, 0 클로즈. 다시 라인 100, 20 골뱅이 마이너스 80, 플러스 80 다시 라인 20, 140이네요. 140 골뱅이 80, 80 이런 식으로요. 자, 이해되시나요? 좌표를 하나씩 계산해서 그리시는 겁니다. 자, 상대 극좌표입니다. 상대 극좌표는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선의 길이와 방향, 이건 각도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표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0도, 30도, 90도 이렇게 각도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 화살표요.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골뱅이 방향 그 다음 길이, 그죠? 방향이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요것만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왜 그러냐면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 있는가? 키보드에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시죠. 쉼표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Shift 키 누르고 쉼표를 누르면 얘가 찍혀요. 이해되시죠? Shift하고 마침표를 누르면 얘가 찍힙니다. 키의 위치가 다른 겁니다. 동일한 키를 써서 좌표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른 키를 써서 이런 방향 어때요? 저런 방향 어때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 동일한 키를 이용해서 좌표를 씁시다 라고 결론이 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자, 길이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있어요. 누군가 와서 물어봅니다. 시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 블럭이나 두 블럭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나요? 뭐부터 나오나요? 방향부터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방향부터 이야기합니다. 이쪽으로 두 블럭만 가세요. 이쪽으로 두 블럭만 가세요. 우리 한국말은요, 방향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 극좌표는 뭐가 먼저 나와요? 거리가 먼저 나옵니다. 거리, 방향.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걸 뒤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거의 못 쓰세요. 머릿속에 완전히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못 바꾸세요. 그나마 이제 영어를 조금 많이 쓰셨던 분들은 그나마 잘 바꾸세요. 자, 방향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습니다. 얘를 쓰시면 돼요. 얘가 방향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각도기에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 원점의 위치 딱 맞추고, 그 다음 기준선 맞추고, 이거 몇 도 이렇게 쟀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점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준선은 안 움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0도가 안 움직여요. 0도의 방향 자체가 안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즉 시계의 3시 방향이죠. 3시에서 이렇게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면 플러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CCW는 플러스, CW는 마이너스. 카운터, 클락, 와이즈. 카운터가 반대란 뜻이에요. 클락 와이즈는 시계가 감기는 방향이란 뜻입니다. 클럭 와이즈, 시계 방향, 시계가 감기는 방향, 마이너스 카운터 클락 와이즈, 시계가 감기는 반대 방향, 플러스.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찾는 방법도 쉽습니다. 오른손 이렇게 딱 쥐시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쥐면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화면 딱 보고 그러니까 오른손 딱 감싸주면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겠네요. 감싸주면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토캐드는 전반적으로 반시계 방향이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이렇게 감싸주면 다 맞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아니다, 이거 하기 전에, 자, 우린 요것부터 먼저 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 얘네들을 좀 써야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어떤 선에 수직으로 맞닿는 거, 요거 수선입니다. 수직선에서 가운데 글자 빼고 수선의 방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수직선의 방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겠죠. 근데 수학적인 용어로는 수선의 방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행선은 나란한 두 개의 선을 평행선이라고 하죠. 기차의 선로가 평행선입니다. 그 다음, 자, 요 막곡지각이요. 서로 이렇게 엇갈린 선에 서로 마주보는 요 두 개의 각, 요걸 맞곡지각이라고 하는데, 맞곡지각은 각도가 똑같습니다. 각도가 똑같다고 해서 등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맞곡지각은 등각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동의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 평행선을 나누었을 때 위상이 같은가, 여기 위상과 여기 위상이 같아요. 이것도 동의각도 등각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여기 위상과 여기 위상이 같죠. 등각입니다. 여기 위상과 여기 위상이 같아요. 등각입니다. 여기와 여기도 위상이 같아요. 이걸 등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게 엇각입니다. 평행선을 2등분 했을 때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려 있는 요 두 개의 각도 있죠. 이거 엇갈린 각도, 엇각이라고 합니다. 엇각도 등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얘와 얘는 엇각이죠. 각도가 같아요. 그런데 얘와 여기 있는 각, 요거 맞꼭지각이죠. 각도가 같아요. 얘와 얘는 위상이 같죠. 동일각입니다. 각도가 같아요. 얘와 얘가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각도가 같아요. 얘와 얘가 위상이 같죠. 그래서 각도가 같아요. 네 개가 똑같은 각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린 이걸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 자, 기억하시죠? 정사각형이면 90도 각도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인. 자, 골뱅이. 선의 길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더 크다. 0도 방향. 수평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또 골뱅이 100만큼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90도. 골뱅이 100만큼 180도. 골뱅이 100만큼 270도. 그러면 정사각형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라인 골뱅이 50만큼 0도, 50만큼 120도, 50만큼 240도.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50만큼 0도, 50만큼 72도, 50만큼 144도, 50만큼 216도, 50만큼 마이너스 72도. 자,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거 다 그리신 분들은요, 육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이렇게 4개를 더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